갑자기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순간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몰려오면 숨이 막히고 당황스럽습니다. 3초 만에 통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의심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노년층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즉시 효과를 보는 응급처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밤잠을 깨우는 다리 쥐에서 벗어나 단 몇 초 안에 고통을 줄이는 실전 기술과 재발을 막는 일상 습관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동작부터 꼭 병원을 찾아야 할 경우까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의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쥐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기억해 두세요. 먼저 가장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다리가 쥐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신속하게 늘어드는 겁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저는 다리가 쥐가는 주릉글 신속하게 느르는 각오도 모두 바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이런 거기에 종 좋은 치모단을 정자 근육을 신속하게 느르는 불곡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병원에 보는 청조호는 보가지면서 차도 모를 진종의 지점을 춤정 기군파토 조함단은 그중정 춤중 통각의 불러마서 지금 바로 기억해 두세요. 먼저 가장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중아리에 고통바지 를고 볼롱하는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재발을 밤으그 실제 환자가 자연질이고 배워드 보는 다지고에서 있습니다. 오늘 만져 청종훈을 신속하게 느리고 딜런조리고 오늘 밤은 충종훈은 주령가지 전잔한 거도 찹봉 쪼고는 초간한 죄개허여 주람은 정주고 먼저 가장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정월이계 정성 서울병원 등 근육을 신속하게 느르는 불곡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중화를 신속하게 느리듯 둘릅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중화리에 신속하게 느리도 불곡이 있습니다. 문을 만져 찾으문 들이줄 수 있습니다. 민금은 다비아 카전을 발을 구불고 지금 바로 기억해 두세요. 본더 밤더 즉각적인 대처법입니다. 서울대 병원을 물리미는 저연의 점은 주겨츠들이 있습니다. 마름드고는 순간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신속하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 비복근에 쥐가 났다면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 발가락을 위로 올리는 동작, 즉 족배 굴곡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한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3초간 강하게 당겨 보세요. 의자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체중을 실어 걷듯이 발뒤꿈치를 내리면서 발가락을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서 있을 수 있다면 즉시 일어나서 아픈 발에 체중을 싣고 뒤꿈치를 지면에 고정한 채 앞발로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를 스트레칭하세요. 이 동작을 3초간 유지하면 대부분의 급성 경련이 풀립니다. 왜 3초인가요? 근육의 반사작용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짧고 강한 신장 자극이 금방추와 골 지건기관의 반응을 유도해 근육 수축을 완화시킵니다. 마치 굽어진 스프링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이완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즉시 처치법은 고관절이나 무릎의 문제로 서 있기가 어렵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침대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으로 직접 누르며 마사지하는 방식도 효과가 큽니다. 쥐가 난 부위를 손바닥으로 굵은 압력으로 눌러주거나 주먹으로 부드럽게 두들겨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이 완화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물리치료팀은 급성 근경련 시 근육을 직접 압박하고 동시에 온찜질을 병행하면 증상이 빠르게 가라앉는다고 권합니다.
온찜질은 국소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의 이완을 돕기 때문에 온수 찜질기나 따뜻한 수건을 사용해 5분 정도 온열을 가해주면 좋습니다. 단, 만약 피부가 심하게 붉어지고 열감이 동반되면 염증이나 혈전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리지와 비스티지식이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상태로는 심부정맥 혈전증, DVT, 이스트이 있으며 통증 외에 다리의 부종, 피부색 변화, 만지면 뜨거운 느낌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심부정맥 혈전증은 60대 이상에서 발생 위험이 올라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리주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혈액순환 저하, 전해질 불균형, 칼륨, 마그네슘, 칼슘 부족, 당뇨성 신경병증, 약물 부작용, 이뇨제, 스타틴 등 과도한 운동이나 오랜 불활동이 흔한 원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신경과 자료를 보면 고령자의 야간 다리 경련은 전체의 약 30조 50%에서 경험하는 흔한 문제라고 보고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는 고혈압으로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자주지가 났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뇨제는 체내 칼륨을 소모할 수 있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고 그 결과 근육 경련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필요시 전해질 보충이나 약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둔해져 자주 경련이 생길 수 있으니 혈당 조절과 신경 검사를 권장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 이상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20, 30초씩 3회 반복하거나 서서 벽을 짚고 한 발을 뒤로 빼 뒤꿈치를 지면에 붙이고 천천히 앞으로 무게를 이동하면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는 매우 좋은 예방책입니다. 하루 20, 30분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 경련을 줄여줍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규칙적인 걷기와 함께 수분 섭취량을 관리할 것을 권장하며 특히 더운 날씨나 운동 시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물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수분 부족은 근육 수축을 촉진하고 전해질 농도를 높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6티 8컵의 물 섭취를 기본으로 하고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서 잘 못 주무시는 분은 저녁 늦게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하세요. 영양충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으며 고령자에게서 특히 결핍이 흔합니다. 음식으로는 시금치, 견과류, 바나나, 통곡물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좋지 않은 분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칼륨과 칼슘도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륨은 바나나, 감자, 아보카도 등에 많고 칼슘은 유제품과 녹색 채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내과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필요시 혈액 검사를 통해 전해질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알코올과 카페인은 수분을 빼앗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과 관련된 대처도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물 중 일부 이뇨제는 칼륨 손실을 유발해 쥐를 잘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 콜레스테롤 조절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근육통이나 근경련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작정 약을 끊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보조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보면 70대 남성 환자는 이뇨제 투약 시작 후 야간 다리 경련이 심해졌고 담당 의사와의 협의 끝에 이뇨제 종류를 조정하자 경련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약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을 때도 경련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으로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깬다면 수면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높은 베개, 다리를 굽힌 자세로 오래 자면 일부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굳어져 아침에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침대에서 발의 위치를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쿠션 사용이나 다리를 반듯하게 펴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경련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야간 보조기나 발목 스플린트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발등을 약간 펴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보조기가 야간 경련의 빈도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기를 장시간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적절한 사용법을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실제로 한 65세 여성 환자는 밤에 자주 다리쥐가 나서 보조기 사용을 권유받았고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함께 사용하니 3개월 만에 경련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만약 다리쥐가 잦고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다리가 붓고 빨갛게 변하거나 열감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근육 손상, 감염 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다리 통증과 함께 부종이나 색깔 변화, 호흡 곤란이 동반될 경우 빠른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권장합니다. 특히 최근 수일 내에 장시간 움직이지 못했거나 수술을 받았던 분, 장거리 비행을 다녀온 분들은 DVT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는 혈류를 확인하는 초음파와 디다이멀 검사로 혈전 가능성을 신속히 평가하며 필요시 항응고 치료를 즉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통증의 양상과 동반 증상을 잘 살펴서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밤마다 종아리쥐가 나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이뇨제를 복용하며 수분 섭취가 적은 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치료는 우선 약물 조정과 함께 마그네슘 보충, 매일 아침 15분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2주 후 김 어르신은 야간 경련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3개월 뒤에는 거의 없어진 것을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박모 어르신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다리 경련이 자주 발생했는데 일상에 간단한 걷기와 발목 돌리기 운동을 추가하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큰 비용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과 약물 조정만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리 쥐가 발생했을 때 아래 항목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통증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종아리, 허벅지, 발바닥 등. 둘째, 통증이 시작된 상황을 기억하세요. 운동 직후, 밤에 휴식 중, 약 복용 후 등. 셋째, 동반 증상 유무를 확인하세요. 붓기, 피부색 변화, 열감, 감각 저하. 넷째,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세요. 이뇨제, 스타틴 등. 다섯째,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세요. 당뇨,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 이 간단한 체크로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병원 진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메모를 해두어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면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와 전문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근육의 이완과 혈류 개선을 위해 마사지, 스트레칭 교육, 전기 자극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경련이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근섬유의 피로도가 높아져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중심으로 한 12주 프로그램이 근육 강도와 균형을 개선하고 경련 빈도를 줄였다는 임상적 관찰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로는 근육 이완제나 항경련제가 일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나 노년층에서는 부작용, 어지럼증, 졸음 등에 주의해야 하여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기 검진과 검사에 대한 권고도 드립니다. 다리 경련이 잦을 경우 혈액 검사로 전해질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신장 기능, 갑상선 호르몬, 당화 혈색소, HbA1c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신경 전도 검사, Nerve from Contract Study 통해 말초 신경병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 내과와 신경과에서는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말초 신경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해질 보충, 약물 조정, 신경 치료 등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편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경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다리 쥐로 인해 갑자기 일어나거나 비틀거릴 경우 넘어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낙상 후 고관절 골절이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쥐가 날 때는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주변 가구를 잡고 천천히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밤에 쥐가 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침대 양옆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조명을 켜서 움직일 때 시야를 확보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의 자료에서는 고령자의 낙상 예방이 삶의 질 유지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생활 환경 개선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가능한 안전장치를 점검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어르신의 약 복용 상황, 식습관,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필요시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에서는 가족의 관찰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웃이나 복지관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꾸준히 움직일 동기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 교류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은 활동량 저하로 이어져 경련 악화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걷기, 스트레칭 모임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며 건강을 지켜가십시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정리합니다. 아침 저녁 10분 스트레칭, 하루 20, 30분 걷기, 하루 수분 6to 8컵, 야간 전해질 보충, 바나나나 견과류 한 줌, 복용약 점검과 주치 상담을 기본으로 삼으세요. 또 밤에 쥐가 날 때 3초간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과 즉시 따뜻한 찜질, 약간의 마사지로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시도하세요. 만약 통증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의 색 변화, 심한 부종, 열감이 있으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효과를 만듭니다. 마무리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다리쥐는 흔한 증상이지만 방치하면 수면장애, 낙상 위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권하는 예방과 치료법을 기억하시고 약 복용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위에서 설명드린 3초 스트레칭, 마사지, 온찜질과 생활습관 개선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